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파장이 당시 당 수뇌부에게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박지원 두 거물의 정치적 운명, 이 사람의 입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 구치소로 들어가는 이유미 씨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박지원, 안철수 씨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이전 최고위원 카톡 공개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단독 범행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공개된 카톡 조작된 거 아닌가요? 혹시 편집된 거 아니에요? 대가를 약속받은 게 있었습니까? 자, 이현수 기자. 네. 이유미 씨 구속영장 발부돼서 결국 구속됐는데 오늘 오후 1시 50분부터 또 검찰로 불려나왔어요. 네, 그렇죠. 검찰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만 해도 닷새째입니다. 강도 높은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사실 그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은 호송차에서 바로 내려서 뭔가 말을 하거나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조사를 받고 있을까? 아마 윗선의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지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소환 조사까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당과 상의가 된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유미 씨 진술에 대해서 며칠 전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가 검찰에서도 본인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이유미 씨 변호인은 그냥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기자들에게 입장 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유미 씨가 단독 범행으로 자백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그제 이용주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서 간담회에서 이유미 씨가 스스로 혼자서 조작한 일이라는 그 진술을 검찰에게 했다는 취지로 이제 말한 게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전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더욱 이렇게 차현일 변호사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대응을 한 건 일단은 이유미 씨에 대한 근거가 없는 사실을 막는다 이런 애도 있겠지만 사실 윗선 개입의 의혹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 아니냐. 그런 걸 어느 정도 좀 내비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곳 저곳에서 진실 공방 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선 하루 전날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석호 기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인가요?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 조작 파문이 터졌을 때 분명 자신은 절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기자회견은 몰라도 대선 전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이 같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가능하게 하는 문자 메시지가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유미 씨, 대선 바로 전날이죠. 5월 8일 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도 많이 힘듭니다.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100번도 넘게 생각하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이 망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죽겠습니다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이 망하는 것이라 하셔서 이 이유미 씨가 이런 문자를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보낸 바로 다음에 카카오톡이 아닌 바이버라는 문자 메시지, 다른 SNS를 사용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대로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이유미 씨 가볍게 대화를 나눈 것처럼 하지 폭로나 증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서로 보내다가 바이버, 그것도 미국이 서버를 가지고 있는 왜 바이버로 갈아타서 문자 메시지를 또다시 생성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증거 조작을 웬만큼 알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러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저 메시지 중에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대로 얘기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시니라는 네네. 대목이 있는데 누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맥락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뭐 단적으로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이준서 전 SNS 메시지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구속된 이유미 씨 간에 주고받은 내용인데 저 메시지 5월 8일 바로 대선 전 하루 전날에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저 내용에 따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예, 그럴 정황이 커지죠. 왜냐하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초대된 이 카카오톡 방에 지금 저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하시니라는 이런 문장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이 증거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게 그 합리적인 분석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심지어 이 카카오톡 가장 끝 대목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오죽하면 문 후보가 당선돼서 고소 취하하고 선처해 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라면서 상당히 괴로운 심정을 밝혔거든요. 이게 뭐 어떤 배경이냐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어차피 대선 끝나면 고소 걸었던 것들 다 취하한다. 상대당이 취하한다. 이렇게 밝혔었고 이것에 대한 연결고리로 이런 이유미 씨가 이런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새롭게 공개된 저 SNS 메시지는 5월 8일 날 주고받았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국민의당이 사실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몰랐고 국민의당 지도부도 몰랐다면서 공개했었죠, 또 SNS 그렇죠. 메시지를. 근데 그때 메시지는 5월 6일 것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오늘 공개됐던 내용은 없었죠. 저거를 일부러 빼고 공개를 안 한 건가요? 불리할 것 같아서. 왜 그런 겁니까? 일부러 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요. 국민의당이 그 이용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당은 전혀 몰랐다, 결백하다, 단독 범행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증거로 냈던 건데요. 이렇게 공개하지 않았던 메시지에서 당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메시지가 공개되자 뭘 감추고 있는 거 아니냐,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당내에서는요, 이유미 씨가 보내놓은 그 메시지 5월 8일에 보내놓고 저희 당은 공개하지 않았던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일부러 검찰 조사에 들어갔을 때 당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려고 일부러 일방적으로 보내놓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빼고 공개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논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저희 채널A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서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상부의 지시 없었거든요. 믿지 못할 거야, 아마 국민들은요. 이거 어떻게 여자 혼자가 그걸 다 조작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믿지 못할. 저도 못 믿어요.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게 진짜 진실이죠.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이유미 씨가 저를 이렇게 진짜 안 좋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 솔직하게 다 얘기할 거고. 안 대표님 퀴즈 아니면 이준서 최고위원하고 안 대표님 관계가 굉장히 좀 부각돼서 보이는 상황인데 스케치 한 번도 몇 번도 진짜 직접 전화한 것도 1년에 한 번도 한 번도 그거는 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 저희가 외부로 알려져 있기로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안철수 퀴즈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는 안철수 전 대표와 스킨십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철수 전 대표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독대를 했다. 이 얘기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 조작 사실을 언론에 밝힌 것은 지난 26일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틀 전이죠. 24일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직접 만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약 5분가량 만났다고 하는데 검찰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검찰이 전화를 걸어서 이것이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냐를 물었던 그 시점에 이준서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난 겁니다. 한 5분 동안 만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나를 부르려고 하는데 당에서는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러한 하소연을 하면서
독대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5분간 만났다. 여기까지 지금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자, 이현수 기자. 네. 근데 이게 당 차원에서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이틀 전에 만났다라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 측은 좀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취재가 됐습니까? 우선 독대를 5분 정도 했다지만 그 안에서 가장 궁금한 얘기는 이 조작 녹취에 대한 서로의 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대화를 한 건지, 아니면 그 대화에서 누군가 뭔가 새로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건지, 여러 쟁점들이 많은데요. 안 후보 측은, 기본적으로 안 전 후보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고소고발 취하 이런 부분까지도 관련된 그 조작된 사실을 몰랐을 때고 관련된 대화도 없었다라고 우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인사도 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다. 그렇죠. 이 내용이 단독으로 좀 취재가 됐다고요. 누굽니까? 지금 국민의당에서 김관영 의원이 진상조사 단장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안철수 전 대표 모두 다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우선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인 김경록 대변인을 국회 밖에서 만나서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 조사가 진행된 만큼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 좀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오늘도 이르면 오늘 발표를 할 거란 얘기까지 돌았었습니다. 그러자 이 김경록 대변인이죠. 김경록 대변인이 직접 문자 메시지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오늘 입장 표명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럴 계획이 없다라면서,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 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검찰 수사가 조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사실상 처음 공개적으로 나온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사실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의혹의 칼날 앞에 서 있는 건 안철수 전 대표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람 역시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여 있는데요.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저도 그런 충격적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 3일 전에 당직자로부터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전혀 보고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은 최소한 보고나 내용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도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바로 저 목소리 주인공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먼저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이 내용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런 조작 사실을 파악하고 나서 박지원 전 대표에게 조언을 구한 문자가 공개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문준용 씨가 돈을 펑펑 쓰고 다닌다, 혹은 돈을 아버지가 원서를 넣어보라고 해서 이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넣었다, 이런 카톡을 11장을 전송을 한 다음에 이런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라면서 박지원 전 대표에게 어떻게 더 이슈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보낸 것으로 일단 그 휴대전화 메시지 목록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윗선도 이런 이 조작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냐라는 의혹의 시선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막는다, 그런 애도 있겠지만 사실 윗선 개입의 의혹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 아니냐, 그런 걸 어느 정도 좀 내비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곳 저곳에서 진실 공방 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선 하루 전날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석호 기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인가요?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 조작 파문이 터졌을 때 분명 자신은 절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기자회견은 몰라도 대선 전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이 같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가능하게 하는 문자 메시지가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유미 씨, 대선 바로 전날이죠. 5월 8일 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도 많이 힘듭니다.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정도까지 있었는지,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회 소환 조사까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당과 상의가 된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유미 씨 진술에 대해서 며칠 전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가 검찰에서도 본인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이유미 씨 변호인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기자들에게 입장 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유미 씨가 단독 범행으로 자백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그제 이용주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서 간담회에서 이유미 씨가 스스로 혼자서 조작한 일이라는 그 진술을 검찰에게 했다는 취지로 이제 말한 게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전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이렇게 차현일 변호사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대응을 한 건 일단은 이유미 씨에 대한 근거가 없는 사실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증거 조작을 웬만큼 알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러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저 메시지 중에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대로 얘기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시니라는 네네. 대목이 있는데 누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맥락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단적으로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이준서 전 SNS 메시지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구속된 이유미 씨 간에 주고받은 내용인데 저 메시지 5월 8일 바로 대선 전 하루 전날에 주고받은 그렇죠. 내용입니다. 저 내용에 따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예, 그럴 정황이 커지죠. 왜냐하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초대된 이 카카오톡 방에 지금 저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하시니 이런 문장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이 증거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게 합리적.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100번도 넘게 생각하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이 망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죽겠습니다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이 망하는 것이라 하셔서 이 이유미 씨가 이런 문자를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보낸 바로 다음에 카카오톡이 아닌 바이버라는 문자 메시지, 다른 SNS를 사용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대로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이유미 씨 가볍게 대화를 나눈 것처럼 하지 폭로나 증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서로 보내다가 바이버, 그것도 미국이 서버를 가지고 있는 왜 바이버로 갈아타서 문자 메시지를 또다시 생성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파장이 당시 당 수뇌부에게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박지원 두 거물의 정치적 운명, 이 사람의 입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 구치소로 들어가는 이유미 씨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박지원 안철수 씨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이전 최고위원 카톡 공개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단독 범행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공개된 카톡 조작된 거 아닌가요? 혹시 편집된 거 아니에요? 대가를 약속받은 게 있었습니까? 자, 이현수 기자. 네. 이유미 씨 구속영장 발부돼서 결국 구속됐는데 오늘 오후 1시 50분부터 또 검찰로 불려나와요. 네, 그렇죠. 검찰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만 해도 닷새째입니다. 강도 높은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사실 그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은 호송차에서 바로 내려서 뭔가 말을 하거나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조사를 받고 있을까? 아마 윗선의 개입이 어느